안녕하십니까? 농업사 인터뷰 이야기가 있는 초대 진행을 맡고 있는 김동근입니다. 오늘은 양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 축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양돈, 돼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 없이 고기를 먹게 되기까지 그 파란만장했던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다비육종의 명예회장이자 대한양돈협회 교문으로 계시는 윤희진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그 회장님께서 경영하고 계시는 다비육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비육종은 우리나라 양돈 산업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이제 종자 돼지와 인공 수정용 정액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공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소주의 삼겹살, 이게 뭐 요즘 아주 인기 있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 예. 회장님도 뭐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예. 그동안에 저도 뭐 즐겨 먹었는데 예.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삼겹살이 지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조금 그 저지방 부위 쪽을 즐겨하는 그런 쪽으로 바뀐 셈이죠. 예, 이제 조금 이제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저도 뭐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한 분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족적을 남기신 분을 보면은 처음에 왜 그 길로 들어섰을까 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예. 제가 그 자료에서 보니까 참 재밌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삼성에 들어가셨어요? 그 삼성그룹 창업자이신 고 이병철 회장님이 이렇게 회의 때 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돼지 키워서 이제 그 단지에 거름도 하고 뭐 고기 수출도 하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일본에서 이제 비행기로 4비행기를 실어 왔어요. 한 해 또 73년 한 해 동안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양돈을 시작을 했고 그 첫 번째 책임자가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으로 들어가셨구나. 아니, 들어가기는 한 5년 전에 들어가가지고 맡기는 이제 그때 맡으셨구나. 맡기는 이제 그때 맡았고 이제 그게 평생 이제 생업이 됐죠. 직업이 되셨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어떻든 기술도 별로 없을 때고 인프라도 상당히 부족할 텐데 그때 막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이 많죠. 어떤 점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첫째는 이제 볼책도 없고 뭐 잡지도 없고 선생님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한 비행기 들어오면은 거기 기술자가 전문가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3주 있었는데 그 와서 이제 3주 동안에 얘기하는 거 이제 귀동냥하고 그다음에 그 양돈 대성이라고 하는 그 일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주로 뭐 이렇게 교과서처럼 그걸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전국의 평균이 농가당 2마리가 안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저한테 5만두 사육 계획을 하라고. 그분이라는 게 이병철 회장님께서 그러셨구나.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네요. 그분이 아주 용인에 애착이 많으시고 용인에 아예 거주를 하시면서 서울 사무실로 출퇴근하셨어요. 그랬습니까? 그리고 뭐 시도 때도 없이 하여튼 돌아보시니까. 야, 상당히 자주 다녀가셨네. 뭐 완전 저희는 초비상이고 그때 머리도 많이 빠지고. 그게 지금 영향을 좀 받으셨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신혼 때인데 뭐 집에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바쁘고 하여튼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축산업 전체로 보면은 영세한 규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농원은 상당히 대규모고, 그래서 상당히 그 후에 이제 성과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그 자연농원에서의 양돈의 성과, 뭐 그걸 말씀하신다면 뭐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우선 첫째는 인력 양성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나와서 평생 일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국서 종돈을 들여다가 그걸 전국에 종자 보급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이랄까 기술이랄까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기업 양돈이라 그럴까 대규모 양돈, 기업 예. 규모가 된 양돈의 효시였네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예. 기술자도 많이 나오고 예. 그 대기업 양돈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고 아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자연농원 나오셔서 이제 계속해서 양돈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게 젊은 나이에 이제 이렇게 창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창업을 하게 된 뭐 결정적인 그 뭐 계기가 있었습니까? 무슨 결심이 있었습니까? 대개 이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꿈이 자기 농장, 자기 사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40 전에는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만 40에 그만두고 나와서 차린 게 다비 업종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에 들어가실 때는 그때는 23살 때 들어. 23살. 예. 들어가셔가지고 그다음에 7년 있었고 그다음에 선진에 와서 몇 달 모자라는 10년 있었고. 네. 그 후에 이제 예. 다비 육종을 만드셨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은 셈이죠.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저 베트남 엄청난 규모의 그 법인을 세우셨다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베트남에다가 양돈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돼지 때문에 네. 뭐 전 세계를 많이 다녔는데 이제 주로 베트남이 상당히 그 성장 잠재력이 큰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우선 돼지 그 마리수가 세계 한 4위권 정도 됩니다. 독일하고 거의 같거나 많은 정도. 상당히 많네요. 예. 그다음에 돼지고기 소비를 많이 하고, 근데 기술이나 종자나 이런 건 너무 낙후가 돼 있고, 예. 그래서 뭐 그 호치민 쪽에 뭐 아주 좋은데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좀 고생은 되지만은 그런 대로 잘 정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양쪽 만두에서 한 2만두 정도. 네. 그게 기술자는 있습니까? 어때 그 양돈 기술자들이 베트남? 저희 직원이 지금 5명이 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현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현지 기술자들. 예, 현지 인력이 아직은 좀 수준이 따라오질 못해서 사실은 그게 저희한테 제일 큰 숙제입니다. 그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양돈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고, 근데 저 지금 생각하면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제가 기억하기는 그 정주영 회장께서 소 500마리를 몰고 1998년인가요? 판문점을 넘어갔는데 그 회장님께서 종자돼지를 가지고 방북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차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통일농수산 사업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북한 쪽, 특히 금강산 쪽에 이제 지원을 여러 가지 했는데 종자 돼지에 대한 수요가 아주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종돈을 보내게 됐고 이제 저희가 선정이 됐고 제가 좀 협조를 했고 예, 그렇게 해서 3번 올라갔습니다. 금강산 쪽에 2번, 개성 쪽에 1번. 이 사람들 이제 키워보니까 뭐 새끼도 많이 낳고 크는 게 자기네 거 비교가 안 되니까 특히 그 사람들이 그 뒤록에 대해서 아주 뭐 이게 예술품이라고 그러고 상당히 놀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은 월북돼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월북이네. 하여간 여러 가지 지원하는 품목 중에서 아주 돼지가 인기가 좋았어요. 네. 근데 그 도드람 양돈 조합에도 계셨습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WTO, 뭐 지금 이제 FTA까지 계속 이제 개방에 대한 그 어떤 불안이랄까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그 전업농가들이 강해져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개별적인 경영보다는 이렇게 조직화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주 이천 지역에 있는 저희 이제 후배들하고 이제 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종자 통일, 사료 그 공장도 음성에다 세우고 그래서 그 양돈 사료에 대한 거품을 많이 뺀 셈이죠. 윤 회장님 안녕하세요. 이해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다시 만나게 돼가지고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윤 회장님한테
진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저는 이제 비교적 윤 회장님하고 남보다 조금은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돼서 저한테는 못 느끼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후배들이 윤 회장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렵게 왜 어렵냐면 항상 존댓말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쯤 맘 놓고 반말하고 정말로 속마음처럼 따뜻하게 외면으로도 보일 수 있게 반말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좀 거북해 어렵다고 그럴까 거북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저기 아마 내 이제 그 성격 탓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그 용인의 양돈 사업부 처음 책임자가 됐을 때 28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 중에는 내 대학 동기도 있고 내 선배도 있고 그래서 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책임자를 하다 보니까 그 뭐 이렇게 뭐 말 놓고 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석에서도 그렇게 잘 못했어요. 마음은 따뜻한데. 예. 예. 회장님께서는 과거에도 지금 현재 방역본부의 전신인 돼지 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 그걸 아마 맡으셨는 것 같은데 예. 그때 그 비대본 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주 수출 시장이 일본인데 일본이 이제 그 돼지 콜레라 그 이제 청정화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돼지고기를 계속 수출하려면은 우리나라도 돼지 콜레라를 이제 박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자들이 콜레라 박멸을 하는 그 비상 대책 기구를 만들고 그 집행위원장이라는 걸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전체 업계가 다 호응을 하고 그래서 전국에 이제 군 단위로 시군 단위에 방역요원을 다 배치를 하고 2000년도에 뭐 처가님 그때 현직에 계셨지만은 그 66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을 했거든요. 처음 발생했죠. 예, 파주에서.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콜레라 그 박멸 비대본이 그 요원들이 아주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접종도 그렇습니다. 하고 뭐 하여튼 그 박멸하고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콜레라만 할 게 아니라 구제역을 포함해서 뭐 돼지 오제스키 뭐 몇 가지 5가지 질병을 같이 박멸하자. 그래서 그게 이제 방역본부로 확대 개편이 되고 전문인 수의사 출신 전문가한테 이제 넘기고 저는 이제 빠지고 이랬습니다. 네. 그 상당히 그때 중요한 그 기구를 만들고 그게 더 커져가지고 그게 지금은 그 방역본부가 됐구만.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축산업 전체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구제역, 콜레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습니다만은 양돈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축산업의 이 질병,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슨 방안 뭐 이런 게 좀 생각이 나십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는 경우에 이렇게 밀집 사육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제 밀도가 문제겠네. 밀도, 사육 밀도를 지키고 우리는 이제 돈구 밀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돈구 밀도. 우리나라 이 지역에 비해서 돼지 농장이 너무 이렇게 밀집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분산을 자연히 분산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육 밀도를 또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항생제, 친환경 이런 쪽으로 지금 뭐 가고 있어서 그건 이제 대세가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전염병에 대한 거는 이제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가적으로 어떤 방역 체계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40년 가까이 그 몸담았던 그 양돈 사업 뭐 이런 것을 짧은 시간 내에 해고하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한국의 이 양돈 사업이라고 할까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현 주소가 뭐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양돈장에 와서 보고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인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아주 젊은 사람들이 계속 그
이 업계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심한 얘기로 일본의 돼지고기가 중국이나 홍콩에 수출돼서 그 비싼 원가 비싼 일본산이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런 쪽으로 하면은 돼지고기 브랜드 돼지고기나 혹은 또 저는 이제 앞으로 종돈 수출을 해볼까 하는 그런 희망을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질병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축산업에 지금 진입되는 젊은 층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기술 습득을 빨리 하고 있고 그럼요. 그다음에 지금 축산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 문제, 축산물의 안전 문제만 해결되면 소위 고소득층이 있는 그렇습니다. 일본, 중국의 고소득층한테 얼마든지 시장은 개척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활로를 찾으면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좀 말씀은 계셨는데 어떻든 우리나라 양도의 한 단계 더 발전, 이 테이크오프를 하려면 어떤 부분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은 조금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제 전업화가 많이 진행은 됐는데 이제는 그 개별 경영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계열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개별 그 전업 규모의 농장 단위로 아주 강소농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한 단계 더 넘어서 농가하고 이렇게 요즘 말로 상생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경쟁력을 갖춰서 그 양돈 산업이 완전히 관세화 돼가지고 개방이 되더라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빨리 그런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감사합니다. 40년 가까이 오로지 한 길을 걸어온 윤희진 회장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국 양돈의 파란만장했던 역사를 되새기고 희망찬 내일을 그려볼 수 있게 된 점은 오늘의 만남의 또 다른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한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창업에서 이렇게 한 게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하라고 해도 저한테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적성에도 맞고 충목자는 불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슴을 쫓는 자가 숲을 보지 못한다. 반대로 그래서 저는 뭐 비록 그 좁은 분야지만은 가능하면 넓게 보고 길게 보려고 애를 썼고요. 가능하면 좀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